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C샵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샵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if문, if else문, else if문,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변환하는 예제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C샵 반복문을 학습을 할 텐데요. 반복문으로는 C나 C++에서도 역시 이것도 배운 내용이고요. while문이 있었고요. 그죠? while문이 있었죠. 그리고 do while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문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학습을 해볼 텐데요. while문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게 조건을 넣는데 반복 조건을 넣게 됩니다. 반복 조건. 반복 조건이 참이되면 요 밑에 반복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반복 문장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 while문은 이제 while문 키워드보다 더 앞서서 이제 do라는 키워드가 먼저 오는데요. 한번 먼저 반복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반복 조건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은 똑같지만 이제 반복 조건을 체크하는 부분이 앞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while문을 쓰느냐 do while문을 쓰느냐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or문은 이제 for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서 이제 세 개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초기화시키는 초기문이 있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for문은 시작할 때 이제 그리고 중괄호 안에 이제 반복 문장이 들어가는데 for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가서 초기화를 먼저 시키고 조건문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반복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증가문을 한번 거칩니다. 증가문을 거쳐서 다시 조건문을 확인하고 만족되면 반복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증감, 조건문, 반복 문장, 증감, 조건문, 반복 문장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초기문은 제일 처음에 for문이 시작할 때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증감문, 조건문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건문이 만족이 될 때마다 반복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문이 만족되지 않는 순간 이제 이 for문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죠? 자, 요거를 먼저 while문부터 해서 이제 C# GUI 프로그램에서 예제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7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폼 디자인이 있죠. 여기 결과라는 버튼을 누르면 라벨 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정해놓은 횟수만큼 출력되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학습 차시에서 했던 요 조건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윈도우즈 폼즈 앱 그리고 만들기. 여기서 필요한 GUI 폼 디자인은 버튼 하나와 라벨 하나입니다. 따라서 버튼 하나를 가져오고요. 라벨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좀 키울까요? 폰트를 굵게 18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키우고 버튼의 텍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속성창에서 텍스트를 결과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한 5번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더블 클릭하면은 버튼 원 클릭이라는 이벤트 처리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먼저 반복문에 있어서는 항상 그 카운터 변수가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카운터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로 하겠습니다. 카운터 변수 초기화 0으로 하고요. 그리고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while문, 그리고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5보다 작은 동안 i는 현재 0이니까 5보다 작으면 0, 1, 2, 3, 4 그죠? 5번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때 문자열을 라벨에 출력할 텐데, 라벨 어디에 출력하죠? 라벨 1이죠. 이름이 라벨 1의 텍스트에 출력할 텐데, 프로그래밍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겁니다. 출력하는데, 그죠? 출력하고 뭘 추가하냐면은 계획 문자라고 하죠. 역/r, 역/n으로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에서는 계획 문자를 역/r, 역/n으로 해줍니다. 문자열에서. 그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텍스트에 누적해서 쓸 거기 때문에 뭐죠? 플러스 이퀄을 합니다. 따라서 i가 0일 때 프로그래밍과 엔터를 한번 텍스트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하죠. 반복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걸 넣어줘야 되죠. 이걸 하지 않으면 무한히 i가 증가하지 않아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그죠? 따라서 i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가 1이죠. i는 5보다 여전히 작으니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몇 번? 5번 반복하는 while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결과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래밍 5개가 나왔는데, 라벨 1이라는 텍스트가 지워지지 않았네요. 그죠? 이걸 지우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죠? 라벨 1이라는 텍스트를 애초에 요 라벨 1에 텍스트를 아예 지워도 됩니다. 여기서 지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결과를 누르면 프로그래밍 5개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처리기에서 확실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라벨 초기화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라벨 텍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루프문에, 반복문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문을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while문이 아니라 doWhile문을 한번 써볼까요? doWhile문은 조건문이 어디로 온다고 했죠? 조건문이 뒤로 갑니다. 조건문이 잘라서 Ctrl X에서 여기 뒤로 가서 세미콜론 뒤로 가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합니다. 조건이 만족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doWhile문이죠. 그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결과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결과 5번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while문과 doWhile문을 해봤고요. 이제 for문을 해보겠습니다. for문은 자, for문은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초기 문, 그 다음에 조건문, 증가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증가문이 필요하다. 자, 초기문은
자, while문에서 이게 이미 초기화를 했죠. 그죠? 카운터를 초기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해서 초기문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문은 뭐죠? 요거죠.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문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while문에 초기문, 조건문, 증가문이 다 있습니다. 반복문은 이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문은 그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여기 아예 개수로 파라메타로 가지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죠? 훨씬 더 뭐라고 하죠? 훨씬 더 명시적으로 요 세 개의 이 구문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요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간단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요것들은 필요 없죠. 이렇게. 사실은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시작문, 조건문, 증가문이 들어감으로써 한 줄의 for문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빌드를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결과로서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 차시에서 반복문, 즉 while문, do while문, 그리고 for문을 학습을 해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을 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구단.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83페이지에 이제 입력할 단수를 입력하면 입력하고 결과를 누르면 해당하는 단에 대한 구구단이 출력되게끔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GUI 디자인부터 달리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내려오고요. 입력할 단수를 설명하는 라벨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요 어딘가 라벨이 있죠. 여기 있으니까 라벨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라벨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라벨 텍스트에 입력할 단수 좀 키우겠습니다. 글자가 디폴트가 좀 작습니다. 굵게 하고 좀 키웁니다. 입력할 단수,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입력할 단수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넣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넣습니다. 입력할 단수를 컬론을 넣어줄까요? 입력할 단수를 여기 입력하고 결과를 누르면 구구단이 출력되게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들어가서 라벨을 초기화시키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폼은 안에서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카운트 i는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왜냐면은 구구단은 1을 곱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1을 곱하는 것부터 9를 곱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따라서 1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라벨에다가 라벨 1이죠. 1에서 텍스트에 이제 특정한 단어를 여기에 다 출력하게끔 하면 되겠죠. 플러스 이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이죠. 우리가 넣었던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가 아마 거기에 이제 몇 단인지가 들어갈 겁니다. 몇 단인지가 들어갈 거고, 그거에다가 뭘 넣죠? 3을 넣었다면 3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곱하기가 나와야 되죠. 곱하기 문자열을 넣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i가 와야 되죠. i.
이제 3 곱하기 1을 할 거잖아요. 그죠? i가 옵니다. i는 인티저 타입이죠. 문자열로 고치려면은 toString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되죠? 3 곱하기 1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더하기 이퀄이 와야 되죠. 는 뭐가 나와야 되죠? 실제로 곱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곱한 결과가 와야 됩니다. 뭐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가 단위죠. 그죠? 그거 곱하기 i가 돼야 되겠죠. 그죠? i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요 단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우리가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난 차시에서 배웠습니다. int parse를 해야 되겠죠. parse int.parse를 하면 요 문자열이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고, 그죠?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고 그거랑 i는 인티저 타입이죠. 요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곱하고 어떻게 할까요? 역/r 역/n 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자열이 조금 깁니다. 그죠? 요거 좀 끊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라벨 1의 텍스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텍스트 1에 있는 텍스트, 즉 뭐죠? 몇 단이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몇 단 곱하기 3단 곱하기 1, 그죠? 문자열로서 1는 실제로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의 인티저 타입형 곱하기 i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계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i가 하나 증가되고 i는 이제 2가 되겠죠. 2 여전히 10보다 작으니 밑에 거 반복하고, 그죠? 9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단을 해볼까요? 3단 결과. 3단이 나왔네요. 그죠? 5단, 6단 결과, 10단 결과, 그죠? 13단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단이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행 문자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계행 문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계행 문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environment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environment .newline 이라는, 그죠? newline 키워드를 넣어주면 이제 이것도 역시 역/r 역/n과 같은 계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5단) 자,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계행이 돼서 나옵니다. environment newline 요 키워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한 단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입력할 단수에 여기에 이제 숫자를 넣으면,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3을 넣으면 3단만 나왔죠. 그죠? 그게 아니라 3을 넣으면 2단부터 3단까지, 5를 넣으면 2단부터 5단까지 다 출력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몇 단 입력 값은 바로 요겁니다. 그죠? 텍스트 요거고요. 요게 입력 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값을 단 몇 단인지를 아예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몇 단인지 나왔죠, 그죠? 몇 단까지인지. 자, 그러면 이 단까지 반복해서 구구단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포문에 이제 단을 2단부터 아니죠. int j는 2단부터 시작하죠. 2단부터 시작해서 j가 단, 그죠? 이제 입력된 몇 단까지 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존의 for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중 for 루프가 되죠. for 반복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코드를 이 라인만 바꿔주면 됩니다. 라벨 1에 텍스트 곱하기 요 텍스트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뭐가 돼야 되죠? J가 돼야 되겠죠, 그죠? J의 toString이 돼야 됩니다. 그죠? J 2가 문자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toString 곱하기 i의 toString 2 곱하기 J 곱하기 i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J에다가 i를 곱한 게 됩니다. J에다가 i를 곱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요. 볼까요? 2단부터 시작해서 정해져 있는 단까지 출력을 하는 거고 1부터 9까지 반복해서 곱해야 되는 겁니다. 이중 반복문이 됐죠. 자, 빌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단이라면은 그죠? 2단에서부터 3단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4단이라면 이제 공간이 작아서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공간이 작지만 실제로 되는데 공간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 폼의 속성을 좀 바꿔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폼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에 스크롤 바를 출력하는 스크롤바를 여기에 오토 스크롤이라고 있습니다. 오토 스크롤. 여기 이제 디폴트로 false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true로 바꾸면 얘를 true로 바꾸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제 이 윈도우 폼이 최대한 커질 수는 없으니까 스크롤 바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 다시 빌드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8단까지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 스크롤 바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8단까지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20단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복문을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 그리고 for문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for문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반복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for문을 가지고 구구단, 특정 단을 출력하는 구구단,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중 for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단에 대해서 입력하는 단까지 그 개수만큼의 단을 출력하는 구구단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해봤습니다.